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는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2024년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스포티하고 아주 작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토요타 GR, 야리스 GR4, GR4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는 토요타의 랠리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고, 운전할 때 차의 감각을 향상시키는 정말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스포티한 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차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야리스 GR에 관해서는 정말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차는 정말 놀라운 차입니다. 오늘도 직접 운전해봤고 예전에도 운전해봤지만 오늘 시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얼마나 좋은지 느꼈습니다. 기어박스 세팅이 얼마나 좋은지, 서스펜션 세팅이 얼마나 좋은지, 가속력, 그리고 기어박스까지 모두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것, 스티어링까지 모든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지 않으신다면 직접 가서 시승해보세요. 스위스나 스위스 근처에 계시다면 꼭 추크빌에 있는 에밀프라이를 방문해보세요. 설명란과 화면에도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미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승을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거나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스포티하고 작고 가벼운 컴팩트카를 찾고 있다면 이 GR 야리스 GR4 2024년형 또는 2025년형이 여러분께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차량의 전체 리뷰, 외관, 실내, 기술 사양,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등 차량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이 차량이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시승 영상과 가속 영상,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담긴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아직 채널에 업로드되지 않았다면 곧 올라올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럼 기술 사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차량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몇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달라졌고 멀티미디어의 위치도 다르며 이 대시보드의 디자인 방식이 정말 완벽합니다. 시트도 달라졌고 스포츠카에 딱 맞는 완벽한 시트입니다.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차체도 달라졌습니다. 차체가 약간 더 낮아져서 지상에서의 안정성과 전체 차체의 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단단해져서 이전 GR 야리스가 가지고 있던 스포티한 감각이 더욱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위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크빌의 에밀프라이에서 이 토요타 GR 야리스의 시작 가격은 49,900프랑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승에서 직접 테스트해본 정말 중요한 이 650프랑 상당의 옵션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 정말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는 JBL 사운드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기술, 다양한 안전 기능, 그리고 전방과 후방의 주차 보조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550프랑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가격입니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믿으세요, 이 차에는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적어도 여기 스위스에서는 토요타가 10년 또는 185, 0km의 보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요즘 10년 보증을 제공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이 만드는 자동차의 품질과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동차를 신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든 안전 기능들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18인치 휠도 기본으로 들어가요. 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곧 밖에 나가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기술적인 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야리스 GR4는 1.6L 직렬 3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3기통 엔진을 운전해 보면 절대 평범한 3기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강력합니다. 3기통 차량으로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저도 믿지 못했는데 정말입니다. 시승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280마력, 390Nm, 최고 속도는 시속 230km, 0에서 100까지 5.2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4g, 연비는 약 9.5L,
트렁크 용량은 174리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 모든 파워는 물론 8단 자동 변속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 변속기는 영감을 받아 렐리카의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토요타의 특별한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50리터이고 지상고는 12.4cm, 공기저항 계수는 0.349, 회전 반경은 11.3m입니다. 서스펜션은 앞쪽이 독립식 맥퍼슨, 뒤쪽은 더블 위시본 방식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경우 앞쪽과 뒤쪽 모두에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쪽 디스크의 크기는 356mm, 뒤쪽은 297mm이며 모두 통풍식이면서 크로스 드릴드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량은 다양한 주행 모드 간 전환이 가능하며 주행 모드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로 동력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은 전륜과 후륜 사이에서 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동력 분배가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이 차량이 이제 좌우 바퀴 간 효율적인 토크 분배를 위해 이게 토션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을 탑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그건 정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 안을 보면 몇 가지 다른 주행 모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주행 모드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조금 앞으로 조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 흥미로운 그래픽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행 모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 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모드, 노멀, 스포츠, 그리고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모드로 들어가면 파워트레인을 에코, 노멀, 스포츠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스포츠나 노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에어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과 변속기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 있지만 여기 또 다른 다이얼이 있어서 트랙 모드로 가고 싶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자갈길 모드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 노멀 모드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와 관련해서는 여기 화면에서도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어떤 모드에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행 모드에 대해 설명드리면 트랙 모드로 들어가고 싶을 때 트랙 모드에 들어가면 차량이 60-40으로 동력을 배분합니다. 즉 앞바퀴의 60%, 뒷바퀴의 40%의 힘이 전달되지만 또 70%를 뒷바퀴의 30%를 앞바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도 전환됩니다. 그리고 자갈 그라블 모드로 전환하면 그라블 모드에서는 동력이 54% 대 47%로 분배됩니다. 즉 앞바퀴의 54%, 뒷바퀴의 47%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로 가면 60, 40으로 앞바퀴의 60%, 뒷바퀴의 40%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잡하고 너무 많은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디퍼렌셜과 관련된 모든 세부 정보와 내용을 영상 설명란에 따로 정리해 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믿으세요. 그립감과 주행감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납니다. 아무튼 이제 밖으로 나가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뒷면에 GRE 적혀 있는 키입니다. 앞면에는 잠금과 잠금 해제 버튼이 있고 꽤 깔끔하고 심플한 키입니다. 이 키는 키리스 엔트리가 지원돼서 항상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에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 손가락을 대서 잠글 수 있습니다. 잠그면 전동식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걸 볼 수 있고 다시 열고 싶을 때는 차에 다가가서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도어와 품질, 그리고 손잡이는 꽤 작고 이곳에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도어의 품질도 꽤 괜찮아요. 문을 닫을 때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창문이 프레임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질이 꽤 좋아 보이고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게 바로 키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일반 야리스와 꽤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곧 그 부분을 살펴보고 어떤 요소들이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가장 큰 변화는 후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훨씬 더 멋지고 더 매력적이며 더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강렬합니다. 밤에는 이 테일라이트가 차량 뒷면을 가로질러 빛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아주 밝기 때문에 시인성이 정말 뛰어나서 다른 도로 이용자들도 여러분을 확실히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차량에 추가된 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 GR 야리스를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LED 안개등이 있습니다. 후진등도 여기 있는데 이것도 LED라서 밝은 흰색 빛을 내고 후면 방향지시등도 LED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돼 있어요. 정말 멋져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두 개의 진짜 배기구가 있는 새로운 범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포일러도 보이네요. 곧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차를 보여드릴게요. 차를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휠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된 꽤 심플한 휠이 있고 또 다른 옵션은 저기 저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사실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색상은 동일하지만 이 휠에는 스티커가 없고 저 휠은 훨씬 더 오픈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통풍 브레이크 디스크와 브레이크 캘리퍼가 좀 더 잘 보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크기가 같고 단지 디자인만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기로 가기 전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색상은 같고 휠만 다릅니다. 전면부를 보면 조명 시스템도 일반 야리스와 거의 동일해서 라이트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단 범퍼는 제 관점에서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더 커졌고 양옆과 중앙으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은 이런 모습입니다. 측면에서도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더 확장되어 있고 윙 주변에 근육질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더 넓어졌어요. 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으로 가보면 근육질의 부분들이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을 훨씬 더 스포티하게 만들어주고 범퍼 쪽에서도 이 부분이 더 확장되어 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뭔가를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특히 스포티한 페이스리프트로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새로운 야리스가 어떻게 생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델 자체가 이미 너무 아름답거든요. 차에는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타입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LED 라이트예요. 여기에는 로우빔이 있고 하이빔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간단한 LED 방향 지시등도 LED로 되어 있어요. 주간 주행등도 이 부분을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앞쪽 보닛에도 이렇게 공격적인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요타 로고가 있습니다. 토요타 로고 뒤에는 모든 안전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등을 위한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멋진 블랙 글로시 마감의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헤드램프 사이를 가로질러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후드를 열면 곧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진짜 에어 인테이크라서 실제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는 아주 크고 높게 확장된 프론트 범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고 이쪽에도 아주 큰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더 큰 라디에이터입니다. 실제로 정말 큽니다. 확장된 부분을 볼 수 있고 저기에는 GR4 로고도 보입니다. 이 라디에이터가 포함된 냉각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점은 물 분사 냉각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추가적인 냉각 시스템으로 차량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때 수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냉각을 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지는 않을 때가 아니라 정말 바깥이 매우 더울 때 추가 냉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운전 중에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워터 스프레이라고 부르는데 IC 워터 스프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작동하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걸 활성화하면 바로 그 순간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바로 저곳에 분사되어 인터쿨러와 시스템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물탱크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물탱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워터탱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만 넣으시면 되고 3.7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겨울에는 이 기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물을 넣고 차를 밖에 두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 이 물이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주로 여름철이나 아니면 차를 차고에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반드시 물만 넣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트렁크 아래에는 12V 배터리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성능이나 기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트렁크 내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외관 설명을 마저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이 시스템은 정말 똑똑해서 저기서 물을 받아서 인터쿨러와 이 모든 시스템을 시켜줍니다. 정말 놀라운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 옆에 확장된 윙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공격적이죠. 이 각도에서 보면 정말 공격적이고 멋져 보여요. 슈퍼카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사실 에어 인테이크는 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작은 라디에이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이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 안쪽으로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실제로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많고 다양한 장치들이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주변을 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네, 저기 공기가 배출되는 부분이 보여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몇몇 영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요. 디자인, 성능, 기술 면에서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멋져요. 진짜 멋지게 보이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양쪽에 GR 로고가 있습니다. 앞유리에는 카메라가 있고 이 부분은 겨울에 열선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차선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모든 안전 기술에 사용돼요. 여기에는 빛과 비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지붕 위를 보면 가짜 카본 파이버가 사용됐는데 무광 느낌으로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가 꽤 낮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 공간을 더 확보하고 뒤쪽에서는 낮아지면서 공기 역학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검은색 유광 라디오 안테나가 있습니다. 윗부분이 약간 돌출된 이 스포일러도 있죠. 정말 멋지고 정말 인상적이에요. 차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뒤쪽에는 검은색 틴팅이 된 창문이 있고 옆쪽 창문도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문 주위에는 고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문 사이의 전환부로 프레임리스 창문입니다. 이것이 손잡이고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쪽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정말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작은 스포츠카에 비해 미러가 꽤 큰 편이지만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는 LED 라이트가 있고 옆쪽은 조금 더 작으며 미러캡은 블랙 글로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단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기역학을 개선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약간 확장했고 디자인적으로도 더 멋지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슈퍼카처럼 날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차의 거의 모든 요소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GR 야리스 GR4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라이트예요. LED 라이트였으면 좋겠는데 일반 할로겐 노란색 라이트입니다. 왜 이런 라이트 때문에 이 차를 망치나요? 정말 차가 거의 완벽한데 왜 이런 걸 하셨나요? 머플러 팁은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멋지네요. 아, 정말 거칠고 순수해요. 이걸 정말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라이트 반사판이 있고 블랙글로시 마감도 있으며 뒤쪽 범퍼도 다르고 뭔가 멋지고 흥미로운 디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쪽에 4개의 주차 센서가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4개가 있으며 뒷부분이 확장되어 있고 범퍼 아래쪽이 잘려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18인치 휠에 GR 로고가 있는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브레이크 캘리퍼 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와 크로스 드릴드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고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4피스톤 GR 로고가 있는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크로스 드릴드 브레이크 디스크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입니다. 정말 너무 멋져요. 정말 멋져요. 와, 이 차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보닛 아래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서 연료 탱크를 열고 여기서 보닛을 엽니다. 여기서 비상등을 끄고 여기서 다시 라이트를 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탱크가 있는데 50리터 용량입니다. 문은 꽤 단순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간 원가 절감을 했지만 스포츠카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죠. 수동식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닛은 정말 가볍고 인터넷에서 읽은 바로는 이 보닛을 카본 파이버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파이버 보닛을 사용하면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엔진과 플라스틱 그리고 여기서 한 모든 작업들 덕분에 최근에 본 엔진룸 중에서 터보 GR의 약간의 빨간색 포인트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엔진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3개의 실린더를 가진 이 차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3기통 차량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니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도 3기통 차량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 중 하나일 거예요. 여기에는 냉각수와 와이퍼용 워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어 필터가 있고 GR 토요타 가주 레이싱 로고가 있습니다. 또한 변속기도 가주 레이싱에서 나와서 랠리와 레이싱, 토요타 팀에서 온 많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퓨즈 박스가 있고 여기에도 GR이 있습니다. 글씨가 얼마나 멋지게 써져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흡기구가 있어서 그게 에어 필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 꽤 괜찮아요. 여기는 자동이 아니라 일반 리프트 게이트, 수동 리프트 게이트입니다. 닫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보호 커버가 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한 차량의 성능을 높이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완전히 빼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잘 보이거든요. 이걸 빼는 게 좀 귀찮아요. 아까 전에 잠깐 시도해봤어요. 좀 복잡하고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빼내야 하고 옆쪽에서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저라면 정말 완전히 빼버릴 것 같아요. 차량의 입구가 꽤 커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바닥 아래에는 평평한 플로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플로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세워두면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그냥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잡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 공간 전체를 보면 수리도구, 수리키트, 12V 배터리, 그리고 저기 스프링클용 물탱크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시 원래대로 두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주면 내려갑니다. 좌석을 접고 싶으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 손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접으면 제 좌석을 조정해야겠네요. 제 좌석이 너무 뒤로 가 있어서요. 조금만 이렇게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의 평평한 바닥이 나와서 문제없이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닥이 평평하다는 점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빼면 더 많은 물건도 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록 4인승이지만 문은 2개뿐입니다. 하지만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볼 수 있습니다. 좌석 뒤에도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평평한 바닥 덕분에 더 큰 짐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넣고 싶으면 정말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석조차도 아주 가볍거든요. 이것도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차를 정말 가볍게 만들었어요. 차의 모든 요소에 많은 노력과 기술을 투입해서 차를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좋은 성능을 내도록 했습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칸타라 디자인의 약간 부드러운 소재가 있고 회색 손잡이, 창문 버튼, 그리고 차량과 창문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납 공간도 있어요. 여기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좌석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좌석을 조금 앞으로 조정해야겠어요. 이게 내부 공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죽 시트입니다. 참고로 품질이 정말 훌륭해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놀랐던 점은 품질이 꽤 좋다는 거예요. 일단 안에 들어가 볼게요. 저는 키가 173cm인데 정말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트의 품질도 좋고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ISO 픽스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2개 설치할 수 있고 여기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꽤 괜찮고 또한 부드럽습니다. 좌석이 2개뿐이라 추가 안전벨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보니 키 173cm인 저에게는 정말 앉기 편해서 놀랐습니다. 정말 편안하고 제 머리 위에는 손가락 3개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대략 3손가락 정도인데 이 창문을 통한 시야나 이 위치가 완벽합니다. 여기 팔걸이 부분에 부드러운 소재가 없는 것만 빼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스피커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여기 앉는 게 정말 편하다고 느낍니다. 다리 공간도 넉넉합니다. 좌석을 두는 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앞좌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쾌적하고 여기 있는 게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 여행도 문제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거리 여행도 여기서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일반 조명이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LED는 없고 그냥 일반 조명인데 괜찮아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저한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좌석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뒤로 밀고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 차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쪽에는 오토 하이빔 버튼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위치, 그리고 조금 위쪽에는 전동식으로 미러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 간단하고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은 워터 스프레이를 작동시키고 여기서는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새로운 스타일의 대시보드 디자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통합된 형태이고 화면이 운전자를 향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선택이에요. 운전자가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고 마치 레이싱카를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트가 허리를 잘 잡아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 쪽으로 디자인된 대시보드 덕분에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통풍구도 마음에 들어요. 품질이 좋아 보입니다. 꽤 멋지고 꽤 부드럽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카펫조차도 GR 야리스 전용입니다. 여기 앉으면 스티어링 휠을 위, 아래, 앞, 뒤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아주 가볍고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JBL 스피커도 있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앞쪽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납 공간도 있어요. 정말 멋지네요.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USB-C 포트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꽤 큽니다.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 2개, 그리고 물론 수동식 핸드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빨간 스티치로 마감된 품질도 아주 좋아요. 조금 위쪽에는 기어 셀렉터가 있어서 여기서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후진에 넣으면 됩니다. 이건 후방 카메라입니다.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주차를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일반 주행 모드가 있는데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이제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로 기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승 때 직접 해봤는데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트랙 모드, 노멀 모드, 그리고 이건 자갈길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코, 노멀, 스포츠, 커스텀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 그래픽도 바뀌게 됩니다. 위쪽에 회전수가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노멀이나 에코 모드로 바꾸면 회전수가 빨간색 원형 카운터처럼 표시됩니다. 그리고 12V 포트도 있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버튼도 있어요. 조금 위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그리고 여기 또 다른 USB-C 포트가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공조 시스템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간단하죠? 보시면은 인체공학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져요. 모든 것이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조작이나 조정이 아주 쉽습니다.
심지어 송풍구도 잘 설계되어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수동식이라서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휠과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수동식은 아니지만 물리 버튼이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또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화면이나 디지털 콕핏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GR 시동 버튼과 비상등 버튼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위치도 좋고요. 제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높게 위치해 있어서 미러와 뒷유리의 시야도 더 좋아졌고, 여기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지금 꽤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조명이 없는 화장 거울, 마이크, 그리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붕의 마감 품질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SOS 버튼과 몇 개의 조명도 있습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에 있지만 정말 좋은 점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스티어링 휠은 가죽의 빨간 스티치, 그리고 아래쪽에 GR 로고가 있어서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물리 버튼입니다. 물리 버튼이라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버튼들로 설정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오토파일럿, 그리고 그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륨 음성 명령을 위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스크린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 디지털 스크린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픽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새로운 토요타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왼쪽, 오른쪽 모든 부분을 각각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에서 변속기 위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 지원과 오토파일럿 정보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지도를 크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전체 화면은 아니지만 가운데에 더 크게 지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토요타는 모든 안전 기능을 계기판에 배치해서 운전 중에도 사각지대 감지, 긴급 제동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더 쉽게 조정하거나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량 설정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브레이크 제한과 이외에 몇 가지 다른 설정들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설정에서는 언어, 단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 연비, 팝업 화면 등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설정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마 제 다른 영상에서 이미 보셨을 겁니다. 여기 메시지에는 차량에 오류가 있으면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비워둘 수도 있고 변속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 포트 게이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부스트 게이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비워둘 수도 있고 연비 정보를 표시해서 연료 소모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코 인디케이터나 드라이버 지원 정보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오디오 등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고 싶은 정보를 자유롭게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사륜구동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면 지포스 정보도 볼 수 있고 빈화면, 드라이버 지원, 내비게이션, 주행 정보, 트립 보조, 타이어 공기압 등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좋아졌어요. 마침내 토요타가 놀라운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고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에 적용된 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화면 멀티미디어 스크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화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만져보고 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잠깐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화면이 왜 필요하지? 정말로 더 복잡한 화면이 꼭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건 화면은 작지만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말은 지금까지 토요타 자동차에서 본 내비게이션 중에서 가장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반응 속도가 미쳤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로딩이 엄청 빠르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경로 안내.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들어요. 화면도 마음에 들어요. 작긴 하지만 정말 괜찮고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시야도 좋고 위치도 잘 잡혀 있어요. 화면이 조금 높게 있어도 여기서는 시야가 정말 좋아요. 내비게이션은 아마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디어가 있고 전화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휴대폰을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여행 정보, 즉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조명이나 도어 컨트롤도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요.
커스텀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처음에 보셨죠? 공조 시스템, 그리고 유틸리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웹 브라우징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의 모든 설정이 있습니다. 일반 설정부터 날짜와 시간, 언어, 와이파이 설정, 사운드 설정, 미디어 설정 등 다양한 항목이 있죠. 전반적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차를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모든 걸 보여드린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래에 질문 남겨주세요. 기꺼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이 차는 정말 뛰어나고 스포티한 소형차입니다. 아마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포티 소형차일 거예요. 만약 오늘 이 급의 차, 스포티하고 작고 컴팩트하며 가벼운 차를 사야 하고 돈이 있다면 아마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운전하는 재미가 정말 뛰어나고 진짜 같고 신뢰성도 높으니까요. 신뢰성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보증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광고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직접 시승해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차로 하는 시승기를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마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아니라면 곧 올라올 거예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안전 유의하세요. 스위스에 계시고 이 차를 보고 싶으시다면 쑥빌에 있는 이밀 프라이를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